안녕하세요. 주투입니다. 오늘 최고의 질문이라고 하는 책 가지고 왔습니다. 자, 피터 드러커의 책이고요. 최고의 질문. 자, 피터 드러커. 세계 최고 리더들의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기업의 본질과 경영 관리의 방법을 체계화함으로써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피터 드러커의 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2005년 11월에 96세의 나이로 별세하신 분이고요. 이 책은 출판사가 다산북스 책이고요. 책값은 14,000원입니다. 책이 좀 조금해요. 이렇게 크진 않고 한 손만한 책인데, 자, 이 책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경영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책의 원래 원문의 제목은 Five Most Important Questions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질문, 이게 원래 원작의 제목이고요.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돼서 최고의 질문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직을 운영할 때 미션은 무엇인가? 이것을 해야 되는 미션은 무엇인가? 임무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고객은 누구신가? 고객은 누구인가? 누구신가? 고객은 누구인가? 자,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공부방 시작했을 때 고등학교 앞에 가서 막 전단지식으로 파일을 돌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돌렸을 때, 저희 삼촌이 하시는 말이, 근데 그거를 학생들한테 돌린다고 효과가 있을까?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니라 고객이, 그 돈을 내는 고객은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돌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학원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자진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머님의 설득에 의해서 오는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고요. 친구 소개로 오는 친구도 몇몇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부모님께서 같이 이제 오는 경우,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고객은 누구인가? 그리고 고객 가치는 무엇인가? 그 고객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뭐 제품이라든가 뭐 회사에 도움을 받는 건지, 그리고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결과가 꼭 필요하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사업체 운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결과물이 무엇인지도 자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무엇인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획은 무엇인가? 이렇게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풀어써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3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미션은 무엇인가?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조직의 모든 규율은 미션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한정되어진 인력과 자금을 잘 경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조직에 필요한지 명확히 해야 한다. 어떤 결과가 조직에 필요한지. 자, 우리의 미션은 무엇인가?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고객은 누구인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고객의 가치가 무엇인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리고 우리의 결과는 무엇인가? 어떤 결과가 필요하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의 계획은 무엇인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짜는 것. 네, 그리고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적인 미션을 수립하는 것. 개인적인 미션. 첫 번째, 당신 스스로 개인적 미션을 명확하게 설정해라.
당신 스스로 개인적인 미션을 명확하게 설정해라. 미션을 우선 설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건 짧고 명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쉬워야 한다. 너무 어려운 미션은 안 된대요. 자, 그리고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미션 달성에 성공할 때 얻게 되는 결과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라. 그런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미션의 달성 과정이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점도 염두해야 된다. 인생은 짧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미션이나 임무, 목표, 우리가 해나가는 것도 그 행복의 일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것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정말 위대한 조언 중에 하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분석해야 하는 것. 나의 시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행복과 의미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화하라. 행복과 의미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시간. 행복하기도 하면서 나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최대화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8페이지. 자, 미래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 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써보기로 했다. 라고 하는 어떠한, 이런 미션을 한번 행해 보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 미래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내 자신에게. 10년 후 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5년 후 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자,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걸 써보기로 했는데, 이 조직에서 사랑, 음식, 여행, 관계, 소망, 꿈, 이런 것들. 듣기만 해도 되게 좋은 긍정적인 그러한 중요한 가치들을 정리하면서 종이에 써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성명서는 이렇게 다 써서 이게 우리의 어떤 기업의 성명서가 됐대요. 선언문이. 회사의 미션 선언문이 된 그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았다. 자, 이것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자주 그것을 하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자주 그것을 하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있잖아요. 원하는 일. 이런 건 자주 하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꾸세요. 그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죽지 못해 나가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당장 바꾸라고 합니다. 그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만둬야 한대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TV를 끄세요. TV 한 번, 이거 블랙홀과 같아요. TV 한 번 키는 순간 계속 채널 돌리게 되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보게 됩니다. 삶의 반려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멈추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나친 분석은 그만하세요. 지나친 분석. 삶은 단순합니다. 모든 감정은 아름답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마지막 한 입까지 감사하세요.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들에게 마음과 두 팔 가슴을 열어두세요. 우리는 서로의 다름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열정에 대해서 묻고 당신의 꿈과 영감을 그들과 함께 나누세요. 자주 여행을 하세요. 길을 잃는 것은 당신 자신을 찾도록 해줄 것입니다. 자, 어떤 기회는 단지 한 번만 옵니다. 그것을 붙잡으세요. 인생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과 당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서 창조적인 일을 시작하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당신의 꿈을 살고 당신의 열정을 나누세요. 자, 이 전문이 일단 이렇습니다. 자, 선언문의 핵심은 일단 무엇이든지 해보아라.
자, 되게 좋았던 부분이어서 한번 사실 여기서 이제 반말로 나왔는데 저는 이제 존댓말로 읽어드렸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실까 봐. 존댓말로.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건 고객을 창조하지 않는다. 그들은 팬을 창조한다. 고객이 아닌 팬, 그 기업을 너무나 열렬하게 좋아하는 팬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고객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임무이다 라고 합니다. 탄산음료를 좋아하는데 일주일 동안 너무 살찔까봐 안 먹다가 계속 참다가 오늘 한 캔 깠습니다. 사이다를. 네, 갈증이 나서 한 입 먹으면서 하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자, 고객이 누구인지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기업의 임무라고 합니다. 자, 고객이 우리 회사를 알게 되면 우리 상품을 선택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낡은 생각이다. 낡아빠진 생각인가 봐요. 우리 회사가 우리의 고객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생각이다. 꼭 고객만이 어떠한 기업이나 상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나 조직 자체에서 고객을 선택하는 거. 이게 정말 새로운 생각 아닙니까? 심하면 특정 고객과의 거래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정 고객과의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되게 좋은 고객도 있지만 정말 안 맞는 고객도 있잖아요. 그런 고객 때문에 나의 에너지를 다 쓸 바에는 정말 나와 잘 맞는 고객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란 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표한 고객을 깊이 있게 만족시키는 것에 달려있다. 깊이 있게 만족시키는 것. 근데 이제 저도 남편과 둘이 학원을 하다 보니까 학생을 받는 거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아직 쓰는 거는 약간 그래서 쓰지 않고 둘이 다 하고 있는데, 한때는 욕심을 부려서 그냥 오는 애들을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또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이제 한 명 한 명 개별적인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체력적으로 힘들고 한때는 내가 막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가르칠 수 없겠다라는 그런 한계에 치달은 느낌을 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은 딱 어느 정도 인원까지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인원까지만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강사를 채용한다라면 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냥 지금은 그냥 혼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저희 신랑이 하는 말이 현재 있는 학생한테 한 개라도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 지금 있는 친구들한테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을 항상 하거든요. 있는 친구들, 학생들을 잘 관리하는 거. 그래서 깊이 만족시키는 거. 그냥 피상적인 만족이 아니라 깊이 만족시키는 것에 달려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목표 고객을 한번 정의해 보는 것. 자, 목표한 고객. 근데 자동차 구매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고객의 구매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대요. 잠깐 중간에 제 얘기해서 죄송해요. 이 책에 이제 몰입해야 되는데 자동차 구매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나에게 자극을 준 사람은 신형 자동차를 자랑하는 친구일 수가 있다. 친구가 새 차 사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차를 골라야 할지 고민할 때 영향력을 준 사람은 10대 아들일 수가 있다. 그럼 이제 결정을 내린 사람, 만약에 아내가 돈을 내야 된다. 그럼 결정을 내린 사람은 이제 아내일 수 있고 결정은 그냥 이걸로 해 여보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매를 한 사람 바이어는 바로 남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케팅 담당자의 임무는 이런 역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누가 우리의 목표 고객인지, 누가 그리고 무엇이 목표 고객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최상의 고객 경험을 선사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마스터해야 한다.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당신 조직의 성공을 결정하는 거다. 얼마나 성공에 기여하느냐. 이것이 바로 조직의 성공을 결정 내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떤 속담을 중간에 한마디 했는데, 미소 지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게의 문을 열지 마라 라고 합니다. 미소 지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게 문을 열지 마라.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 11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고객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고객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 다시 말해서 그들의 니즈, 필요로 하는 거, 요구,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그건 오직 고객들로부터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면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서 질문해야 된다. 체계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 자, 그래야지 고객의 필요를 알 수가 있다. 요구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리더가 해답을 짐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해답을 구하려면 항상 고객에게 다가가서 체계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먼저 고객으로부터 무엇을 파악해야 하는지 충분히 생각을 해봐라. 무엇을 파악해야 하는지. 그런 다음에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수용해 보아라.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논의되도록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라. 고객의 필요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 자, 그리고 리더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사업을 하시거나 리더 운영을 하실 때는 질문은 이 분야에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충분히 뛰어난 결과를 거두고 있는가? 어떤가 이제 자원을 투입하거나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시점에 있을 때 이게 정말로 뛰어난 결과를 거두고 있는 건가? 이 정도를 내가 투자해도 되는 건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대요. 그리고 이익이 많은 곳과 성공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임무다. 이익이 많은 곳. 그럼 그 부분을 계속 더 투자하고 넓혀야 되거든요. 성공할 수 있는 곳에. 자, 그리고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항상 심한 저항에 부딪히게 돼 있다. 어떤 걸 포기해야 되는 거 왠지 이걸 안 해도 되나?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쓸모 없어진 것들이 있대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들. 근데 한때는 생산적이어서 잘 됐어. 근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 근데 이걸 버리기가 되게 용기가 안 날 때가 있잖아요. 나 오늘 발음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발음이 이상하게 안 되네. 그래서 이런 걸 폐기하거나 없애야 될 때, 이익이 나지 않을 때 이거 폐기하는 거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멍한 날이네요. 아침에 화장할 때도 화장을 이상하게 화장할 때 순서대로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고 파운데이션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막 파운데이션을 막 바르고 화장도 막 이상하게 하고 좀 멍해지는 하루네요, 오늘. 네. 자, 그 다음에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155페이지로 한번 가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계획을 통해 달성되려면 그 결과와 계획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자, 계획이라고 하는 건 미션에 다가가도록 그리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창출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자, 측정 가능한 결과 창출. 내가 측정 가능한 이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미션을 잡으셔야 된대요. 그래야 계획이 성공적인지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션을 세우고 행했는데 내가 가능한 결과를 이 정도라고 목표를 했는데 그 정도로 창출을 했다면 성공적인 거고 그렇지 않았다면 계획에서 약간은 실패한 것이고 이걸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드러커에 대한 네 번째 질문, 드러커에 대한 어떤 논의에 있어서 강조한 부분이 조직의 생존 열쇠는 결과다. 조직의 생존 열쇠는 결과다. 근데 사실 과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근데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학원에서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됐건 결과가 중요해야 된다. 아이들의 성적 결과물이 중요해야 되는 거. 자, 그건 어느 조직이나 다 그렇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얼마나 현명한지, 얼마나 헌신하는지, 이런 게 아니래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치를 만드는 것. 자, 그 다음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아주 중요하다. 어떤 방법으로 결과를 내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럼 방법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좀 틀려 먹었다면 좀 방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도 중요한 질문이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탄산이 빠지기 전에 마셔야 되는데. 네.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꾸 눈앞에 있으니까 계속 마시고 싶어서 갈증이 계속 나네요. 자, 163페이지로 가서 들어커는 결과물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검토가 수월하도록 돕는 보조 질문을 몇 가지 제시해 주었다. 자, 그러한 우리가 이제 어떤 검토를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우리는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성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조직에 있어서 자, 우리는 성공적인가? 우리는 결과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강화시켜야 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 아예 없애버리는 거. 강화해야 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것. 근데 제가 예전에 처음에 학원 하면서 혼자 할 때는 제가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반이 이제 학년이 초등, 중등, 고등에서 하다 보면 뭐 2학년 중학교 예를 들어 2학년 학생들이 많으면 뭐 중1이 없다거나 중3이 많으면 뭐 중2가 없다거나 이런 시기가 꼭 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중2, 3이 만약에 많다면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되고 중1이 없다. 그러면 아예 중1을 한 학년을 받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많은 쪽에 더 내가 집중하고 몰입해서 친구들을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했던 학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모든 사업이 다 그렇죠. 그래서 강화할 수 있는 것을 더 강화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거. 자, 미션과 목표를 수립하고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일은 조직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다. 자, 미션 목표 수립 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일. 그리고 그게 바로 주요한 책임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그 요소들은 자, 미션이라든가 비전, 목표, 목적, 실행 방법, 예산 평가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분석뿐만 아니라 용기라든가 육감이라든가 여기 나온 얘기로는 경험 직관, 경험이나 직관, 경험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면 일을 처리하는데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계획이란 것은 바로 책임과도 같다. 계획은 내가 책임져야 할 일.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효과적인 계획의 5가지 요소라고 해서 180페이지에 나옵니다. 폐기시키는 거 첫 번째, 없애는 거. 잘 돌아가지 않는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해봤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 이런 건 하지 말으셔야 돼요. 없애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집중. 집중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해야 하냐? 성공적인 것과 잘 돌아가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잘하는 일에 계속 집중해서 그것을 강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성공적인 일, 잘 돼가는 일. 3번째는 혁신. 자, 혁신이라고 하는 거, 미래의 성공. 진정한 혁신.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새로운 기회가 있을 때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는 무엇인가? 자, 새로운 것에 대한 혁신. 또 이러네요, 오늘.
죄송해요. 오늘 좀 이상하게 어지럽네요. 자, 네 번째. 위험 감수. 자, 위험을 감수하는 거. 어떤 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 이 위험을 정말 감수할 만한 일인가? 이 약간의 손실이 있어도 괜찮은 것인가? 아니면, 이 위험을 감수, 위험 감수를 피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큰 이익을 위해서 위험 감수를 해야 하는 건지 이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석. 분석은 계획을 수립할 때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중해야 하는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관점을 가지고서 특정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마케팅 교수로서 나는 학생들이 가난하고 이 필자가 하는 말인데, 자, 마케팅 교수로서 학생들이 가난하고 무언가가 이제 좀 박탈당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라고 확신하는 신제품 아이디어를 내게 가져와서 막 열성적으로 설명하는 대학생들이 있대요.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주 큰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성공에 필요한 탄력을 저절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같이 확신을 한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의 상당수가 굉장히 괜찮은 것들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젊은 창업가들은 거의 다 동일한 문제가 있다. 동일한 근본적인 문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창의적이에요.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게 문제라고 합니다. 현실로 바꿔내야 되잖아요. 사실 생각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현실로 바꿔내야 되는 단계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가 않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리더라고 하는 건 언어의 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리더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임팩트 있는 한마디, 막 10마디, 20마디 이런 말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스를 가지고 한마디로 카리스마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그래야 이제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한마디, 강력한 한마디의 메시지로 리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모든 고객,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 강력한 영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 자,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퇴근하고 와서 밥을 되게 급하게 먹었거든요. 좀 체한 것 같아. 왜 이렇게 어지럽지? 체한 것 같네요. 사이다를 더 마셔야 되나? 자, 그리고 이 책의 뒤에 보면 자신의 특성을 고려해서 리더십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이렇게 자기에게 해보는 질문 칸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려나? 이렇게 질문 칸으로 자기가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건지, 우리 조직의 미션은 무엇이냐? 우리 존재의 이유는 뭐냐? 어떤, 이제, 뭐, 그룹에서 사업을 하신다거나 어떤 조직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의 미션, 존재 이유, 우리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기억되길 원하냐? 자, 이런 것들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저도 한번 이걸 써봐야 되겠다. 네, 이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서술해보는 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네요. 네. 되게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자, 세부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측정 가능한 실행 방법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페이지가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 근데 이게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개인으로서 우리 인생에서도 계속 나는 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 도서 리뷰 최고의 질문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요새 매일 한 권씩 하려고 목표를 정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읽고 있는 책이 워낙 두꺼워서 내일까지 리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